홈페이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현충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가지표 제11번 직원권익보호입니다. 점수 1점짜리고요. 신설이죠. 신설이라고 해도 그렇게 내용 자체가 익숙한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기관의 직원이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면담이 들어가 있죠. 면담. 1번 항목 먼저 보겠습니다. 직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지 면담합니다.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접 직원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실제 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실제 교육을 대답할 수 있게끔 하고요. 기준 보시면 직원이 대표자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는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다. 필수 항목은 근로계약 기간과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형태, 임금 등이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방법이. 직원이 대표 설치 운영자와 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러면 근로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신규 직원들 기준으로 이제 물어볼 텐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셨을 텐데요. 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누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받으셨나요? 아, 받으셨구나. 그러면 혹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그래요. 근로계약 기간이 있으시구나. 근로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예요? 실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아,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셨구나. 아, 정규직이시구나. 근무 장소는 어떻게 되던가요? 아, 우리 원내에서 혹시 외부나 이런 부분들은 안 적혀 있고요. 예, 내부에서만. 업무 내용은 어떻게 되시나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했고, 어떤 부분을 줬는지, 누구랑 계약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필수 항목들을 숙지하고 매월 명세서를 제공받는지까지 면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든 간에 제공이 되면 됩니다. 요즘에는 SNS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문자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카톡도 활용하시고, 메일 같은 경우에 잘 활용이 안 되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서면으로 주기도 하시고. 실제, 지금 같은 경우에 예전처럼, 인사관리자가 급여를 속이거나,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오픈을 하고, 어떤 수당들이 들어가 있는지까지 명세서로 다 전달을 해서, 매월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공부가 좀 필요해요. 이 저필수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고 장소는 요양원이고 업무 내용은 어떤 것들을 하고 근로시간은 어떻고 휴게시간은 몇 시간을 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또 명확하게 또 답변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을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거짓말로 이 부분을 점수가 나오게끔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항목이다. 그래서 직접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항목이다. 면담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시기만 하면 돼요. 실제 실행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 원래 있던 거죠. 고충 처리 지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되게 어렵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고충 처리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 활용하시면 되고요. 위원회가 없이 그냥 우리가 이제 상급자가 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고충 처리 지침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고충처리 대장이라든지 고충처리 함 같은 경우에 예시를 하나 띄워드려 볼게요. 예시를 한번 띄워드리고요. 그 고충처리 함 같은 경우에는 비싸지 않아요. 직접 만드셔도 되지만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를 해놓고 그에 대한 영수증이나 실제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고충처리 대장 같은 경우에는 고충처리를 한 내역이 있어야지 대장이 있는 건데요. 저는 좀 팁을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있을 법한 일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1년, 2년, 3년에 한 번 하는 이 평가에 고충이 아예 없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고충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고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없어도 있고 있어도 있지 않을까. 네. 고충 처리를 하고 나면은 그거 실제 이렇죠. 사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충 처리를 하면은 고충 처리에 대한 상담을 하겠죠. 상담을 하면 상담 기록지처럼 기록지를 남겨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고충 처리함이 있다는 것은 말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을 편지로 넣는 거니까 그 고충 처리함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고충 처리함을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놓고서 못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사실적으로 좀 하세요. 사실적으로. 뭐냐면 고충 처리함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 그 고충 처리함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에 이 구멍이 이 들어가는 이 종이가 들어가는 이 구멍이 종이 A4 용지 크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지 못할 거예요. 접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A4 용지를 접어서 이렇게 편지처럼 집어넣을 텐데 그러면 고충 처리 요청이 들어온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 자체가 접혀져 있겠지. 그쵸? A4 용지로 펴져 있을까요? 근데 다녀보면 의외로 그런 데들이 많아요. 고충 처리함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수리를 해서 고충처리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고충 처리를 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A4 용지로 열린 상태도 아무리 고충 처리 함을 활용을 안 하고 직접 전달한다 하더라도 관리자한테 그냥 주진 않죠? 접죠 보통. 속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충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고충 처리를 할까? 고충 처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말로 얘기한 거야 내가 이렇게 적겠지만 고충 처리 함을 이용한 경우에는 종이가 접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서류들을 만드실 때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면담이 또 있어요. 고충 처리 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별표. 이것은 고충 처리 지침하고 아주 큰 연관이 있다. 고충 처리 지침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고충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고충 처리 지침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우리 기관의 고충 처리 절차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관에. 다른 어디도 아니고 우리 기관의 고충 처리 절차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관의 고충 처리 지침에 맞는 우리 기관의 고충 처리 지침 안에 고충 처리 위원장이 누구고 부위원장이 누구라면 그 위원회에서 고충 처리 위원들이 내려주는 그 해결 방법에 따라서 고충 처리를 한다. 아니면 뭐 관리자가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 지침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고충 처리를 누가 하신다 보통. 그래서 그분이 정이고 부가 누군데 저 같은 경우는 팀장님한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충 처리 절차가 우리 지침에 적혀 있는 그대로 선생님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면담이. 그리고 실제 고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었나요? 고충은 없었어요. 선생님 혹시 일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었어요? 그러면 실제 있으셨구나.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도 해요? 실제 평가 그대로 하셨다고 하면은 직원 그 확인도 하잖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만족도 조사. 그렇죠. 만족도 조사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충 처리 지침에 대한 부분들 답변 바로 나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는 거 직원분들이 입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항목 보시면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반기별 1회 참여시켜서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1회 이상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요.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한번 언급을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걸 언급했냐면 노인 인권하고 그 다음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설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일단 다른 의결사항에 앞서서 무조건 넣어라. 그냥 넣으시면 된다. 이거는 평가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아마 예전 걸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지만 평가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국회 파트너스들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기록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자, 기준을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지표기간 보시면 지표 적용기간이 19년 1월부터 평가기준 1번, 4번은 신설이기 때문에 기준 2번 고충처리에 대한 확인사항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을 하니까 사실은 확인하는 거예요. 어차피 면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확인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준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2번 같은 경우에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처리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지를
그러니까 처리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라 이거예요. 실제 고충 처리 지침에 우리 기관에 맞게끔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해라. 그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게 2번, 3번인 겁니다. 3번도 직원이 고충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서 직접 입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직원 시설 종사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개최하여 이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설명드렸고 직원의 고충 권익 향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연 1회 이상 반영하는 조항이 한다. 이거는 당연하게 이어져 있는 점수인데요. 운영위원회를 하실 때도 어차피 기간 운영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를 필수적으로 넣고 있어요. 점수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연동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시설 종사자 대표로 기관 대표자가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회의는 기준 4를 충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복수의 시설의 공동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경우에 시설 종사자 대표로 위촉된 위원은 복수의 시설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개진하고 그 결과를 시설별 기간 운영에 연 1회 이상 반영했는지 회의록 등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회의록 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밑에 예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각각의 이렇게 지금 ABC 공동생활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그룹홈 형식으로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시설 종사자 대표로 위촉된 위원들하고 의견 수립을 각각 기관들하고 해서 운영해서 그거를 실제로 반영을 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습관이 좀 필요해요. 특히 운영위원회 하실 때 실제로 그 직원 시설 종사자 대표를 반기별 1회씩 참여하는 거. 저는 어떻게 추천한다고요? 저는 그냥 할 때마다 그냥 참여. 네,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기별, 분기별 이게 헷갈려요. 실제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걸 반기별로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참여해야 되는 때인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지금 써야 되는 때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냥 분기별로 그냥 무조건 참여시키고 문제 없냐? 한번 얘기해봐라. 고충 있냐? 어떤 얘기를 하던가 한번 모아봐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면 점수 1점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좀 사실은 뭔가 명확하게 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항목이 신설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양원 평가가 굉장히 정확해진 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각각 개개인들의 의견보다는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어야죠. 아예 더 이상 하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